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새로운 단어 넘어와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해야 되죠. 자, 이번 단어는요, 13장이고요.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는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뭐 속도하고 평형하고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을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기보다는 평형에 대한 개념을 논의할 때 어떤 속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이제 언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좀 얘기를 다뤘던 거고, 사실 뭐 속도와 평형이 엄청나게 시간 관계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속도는 얼마나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거냐, 느리게 진행될 거냐. 뭐 그리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들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 실험실에서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빠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목표라면. 평형의 관점은 어떠한 이제 최종적인 상태를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 사실 이제 평형 단원 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열화학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온전한 세트가 되는데, 줌달 교재는 약간 그것이 나눠져 있어요. 반응의 자발성인 측면하고 좀 나눠져 있고, 이제 반응의 자발성인 측면을 얘기해도 평형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눠서 하는 것 뿐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평형 단원을 하면 이제 열화학을 같이 첨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줌달 교재는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화학 평형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곱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나눠서. 그죠? 그리고 또 평형에 대한 얘기가 산염기 평형 따로 있어요, 또. 그죠? 또 나눠서. 그죠? 우리가 이미 앞선 이제 단원에서 이제 뭘 배웠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인 평형을 배웠어요. 이제 물리적인 과정에서 되는 평형, 하지 말고 상평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평형에 대한 얘기들 상평형 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물리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증기압 어떻게 되죠? 증기압 언제 되는 거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그때 증기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속도가 같을 때 이제 가역적인 과정에서 이제 가역 반응이죠. 가역 과정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좀 열화학에서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평형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평형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이제 다 한 번씩 보죠. 자, 일단 우리가 뭐 앞에서 속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평형식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속도도 정의를 배웠고 표현하는 방법 했잖아요. 평형도 마찬가지로 평형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평형을 표현하는 방법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평형에서는 평형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평형에서 어떤 반응이 평형으로 가니 안 가니, 그리고 평형일 때 농도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속도론적인 부분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공부하는 그 과정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도 배울 때 뭐 속도 상수의 온도 의존성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평형 상수의 온도 의존성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줌달 교재에는 뒷부분에 있지만 여기다 넣었어요, 그냥.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 내용들이 또 그쪽엔 또 있거든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 왜냐면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온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 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화학평이라는 말은 이제 동적평형. 그러니까 동적평이라는 말이 좀 더 범위가 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상평형도 있고 화학평형도 있는데, 이때 동적평형이라는 거 우리 이미 했어요. 그죠? 멈춘 게 아니다. 멈춘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변화가 없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정반응과 역반속도가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화학 반응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거죠? 자, 정반응의 속도와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경우에 화학 변화한 것으로 알짜 효과는 변화가 없으나 정지 상태는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동적 평형 상태 된다. 그것을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조심할 거 어떤 거냐면요.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농도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응 물질이 감소하는 속도와 반응 물질이 감소 속도, 그리고 생성 물질도 감소해서 역반응으로 오는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반응이 있네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반응이 주어지게 되면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 점점 점점 감소하죠. 그죠? 또 얘도 감소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인 암모니아는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에 눈금을 준다면 개수도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런 반응에서 이미 반응물, 생성물질을 알기 때문에 뭐 눈금을 주지 않아도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죠. 왜냐면 자 얘가 H2하고 반응을 해서 자 암모니아가 되잖아요. 암모니아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가장 복잡한 애를 일로 놓고 시작한다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3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N2 3H2 그리고 2NH3가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이제 A, B, C로 준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개수를 찾아내는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눈금을 보고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3이 감소할 때 얘가 3이 감소할 때 얘는 1이 감소했고 얘는 2가 증가했다. 그러면 개수의 비가 3대 2대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네요. 3대 1대 2.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 B, C로 주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뭐 우연의 일치로 여기에 농도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치?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형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각각의 농도가 각 화학중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속도예요. Y축이 속도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 정반응 속도는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할 것이고요. 자,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생성물질이 없었어. 뭐 얼마 없었죠. 여기 0이었으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늘어나니까 걔네들 더 다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가역 반응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 중에 뭐라고? 이 농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얘는 언제 어떻게 된다고?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평형에 도달하면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구판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CO하고 H2O가 이렇게 반응을 했나 봐요. 그쵸? 그러면 얘는 반응을 보게 되면 CO하고 그쵸? H2O하고 반응을 했나 봐요. 이렇게 반응을 해서 CO2가 되고 H2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CO하고 H2 이런 반응이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개수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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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같이 그려진 거야. 얘가 보면 초기 농도가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CO하고 얘가 초기 농도가 같았으니까 처음에 출발했겠지. 그치?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준 조건에 따라. 근데 어쨌든 같은 조건이었나 봐요, 농도가.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없었네요. 비어 있었는데, 점점 증가했는데 그 농도가 똑같겠네. 그치? 이번 농도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뭐 이미지를 보면 처음에 얘가 이제 요 놈이 H2O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CO는 CO나 또는 H2O군요. 그죠? 네, 이렇게 표현만 한 거네. 그지? 그죠?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그게 아니구나. 제가 뭐 그림을 이상한 거 갖고 왔어요. 자, 요거 CO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ENO2하고 N2O4예요. 제가 죄송해요. 자, ENO2하고 N2O4다. 그죠? 그러면 요게 어떤 거 이게? 요게 NO2죠. 근데 자, 반응을 보게 되면 이 NO2가 N2O4가 될 때 이건 온도 조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온도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자, 얘가 2개 감소하면 얘는 하나 생기는 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N2O4는 요런 게 N2O4지. 그치? 보니까 지금 얘가 2개가 감소하면 하나 생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였어요.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고 또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쵸? 또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하나, 둘, 3개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3개 있네요. 그러면 이 시점 이후로부터 어떻게 된 거지? 이 시점부터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입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여기 반응에 도달해서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네. 더 이상 농도 변화가 없네요. 근데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역반응과 정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평형 상수를 표현한 방법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